네, 안녕하세요. 전자심 지식방송 UTV 진행맡은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세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요, 컨텐츠 관리로 비즈니스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7가지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 곽동훈님 모시고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정말 이 7가지 방안대로 하면, 네. 네? 네. 여기 시청자분들의 기업에 네, 생산성이 쑥쑥 올라가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중점적으로 왜 컨텐트 관리 기업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7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네. 핵심적인 7가지 방안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우리 기업은 네. 이제 뭐 기업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네. 잘 나가고 있고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본인들의 기업, 자사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업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매출 잘 나가고 있고 네. 뭐 프로세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IT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알지 못하시는 즉 개선되지 않는 개선되어져야 될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컨텐츠나 문서가 내가 원할 때 적시적소에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3일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하나의 단순한 예지만 여러 가지 개선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걸 잘 찾지 못하시고 그냥 잘 되고 있어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뭐 최근이 아니라 예. 옛날에도 이런 것들 항상 있었던 거지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어떤 그 데이터가 폭증하지 않습니까? 예. 또 오늘도 컨텐츠니까 예, 예. 데이터와 컨텐츠 관점에서 예. 이런 이슈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과거 최근에 몇 년 사이도 그렇지만 앞으로 10년간 보시게 되면은 컨텐트 관리를 위한 어떤 서버도 10배 이상 늘어날 거고요. 물론 뭐안 늘어나는 회사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정보 양이 50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모든 조사 기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네. 뭐냐면은 단순히 과거에는 일반적 DB에 들어가는 정형 정보들만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이미지, 동영상 여러 가지 되게 그래픽화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그런 네.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들이 기업에 있어서 어떤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어떠한 조금 악조건은 아니지만 어떠한 좀 안 좋은 환경에 예. 있는지 예. 구체적으로 그 환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한번 하나. 보시게 네. 되면은 네. 일단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종이문서 없는 페이퍼리스 환경의 오피스를 구축을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네.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페이퍼라고 하는 하드 카피로 있는 페이퍼라고 하는 종이문서들이 엄청나게 업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종이 보험사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 서류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종이문서에 관리하기 위한 창고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 시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이 문서가 뭐 결제 문서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어떻습니까? 그 몇 년 전인가? 한 예. 뭐 3, 4년 전인가? 한참 그 공인인증 뭐 문서관리소인가? 뭐 예, 그거 예.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예. 그것이 거의 시장 바꿀 것처럼. 예, 예. 요즘 또 잠잠한 것 같은데. 공전소 시장이 한 4, 5년 전에 많이 이제 화두가 됐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전소를 셋업을 하면은 그 공전소 안에서 이미지 뜬 것들은 이제 어떤 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가지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기업에 있어서의 종이 문서가 되든 어떤 고객의 문서가 되든지 되게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외부에 노출 안 되면은.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공인전자 문서 보관소라고 하지만 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으로 어떻게 그 효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서 관리된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꺼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자회사에서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사라지진 않았지만 네.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비용 예. 또 어떤 그 관습 예. 뭐 이런 문화적인 예, 이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프로세서 요새 되게 뭐 24시간 뭐 리얼타임 컴퍼니 뭐 이런 말 많이 있지만 맞습니다. 아직까지 예. 실제는 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프로세스가 네. 보통 3일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건 3일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컨텐츠가 적절히 제공이 되든지 아니면은 수동으로 이루어진 작업들이 자동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열흘 걸리던 걸 하루 만에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네.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ERP라든지 아니면은 그
그 인보이싱이라든지 HR이라든지 되게 많은 컨텐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네. 시스템들에 있는 컨텐츠들만 통합해서 관리해주면서 필요할 때 자동적으로 제공해주게 되면은 프로세스 자체가 훨씬 원활하게 빠르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포인트들이 하나의 개선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또 뭐 컨텐츠 하면 또 딱 떠오르는 게 뭐 보안이랑 또 요새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맞습니다. 관계인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최근에는 뭐 좀 이따 다시 더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는 그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어떤 업무의 결과물입니다. 그 리포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과 계약서가 될 수도 있지만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리해줘야 되는 거고 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충 아무나 관리할 수 있게 하다 보면은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키한 어떤 상황을 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뭐 IT 예산이라든지 또 예산들이 또 요새 자꾸 깎이는 경우도 있고 감소된 예. 경우도 있고 그냥 증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코스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컨텐츠가 10배, 20배, 30배 늘어난다고 해서 스토리지만 계속 늘릴 수는 없거든요. 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필요 없는 컨텐츠들은 네. 아카이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보존 연한 지난 것들은 폐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컨텐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환경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에서는 네. 어떤 뭐랄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예. 그거 한번 보도록 지금 하죠. 네. 한 네 가지 지금 컨텐츠 관리하는 이슈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컨텐츠나 정보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 있어서는 디시전 메이킹 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디시전 메이킹 하는 당사자가 그런 컨텐츠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잘못된 데든지 아니면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 컨텐츠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두 약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서 최근에는 소송당 한 20억 정도 되는 1.5밀리언 정도 되는 소송건이 매년 40% 정도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들만 좋아하겠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디스커버리 한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정보들 막 찾고 몇 달 동안 찾고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찾고 이런 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IT 관점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컨텐츠들을 스토리지만 늘린다고 서버만 늘린다고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네. 비용도 다 대체를 못하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네. 7가지 방안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네. 컨텐츠 관련. 예, 예. 그 7가지 방안 한번 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자, 첫 번째 제가 7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기업에서 현재 어떻게 컨텐츠 관리하시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저거는 제가 드리고 말씀드린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문서 관리나 컨텐츠 관리를 부서별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일 서버를 둔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시스템 구축한다든지. 근데 전사적인 기업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러한 것들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네. 왜 부서 단위를 할까라는 네. 퀘션 마크가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음. 컨솔리데이션 내지는 이제 중앙화라고 말씀드리지만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필요 없는 정보들도 그 싱글 소스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업 같은 비용도 줄이실 수도 있고 스토리지 비용도 마찬가지고 관리 비용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흩어져서 관리되는 중복적으로 관리되는 컨텐츠들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 훨씬 더 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뭐 통합 관리가 뭐 효율적인 것은 다들 이제 공감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왜 현실은 예. 아직도 예.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서 단위로 사일로처럼 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시면은 기업 입장에 있어서 맨 7가지 중에 맨 마지막이 컨텐츠 관리라고 하는 건 전략이거든요. 네. 최우선 전략입니다. 뭐냐면은 기술이 아니라 예. 어, 기술도 있지만 네. 전략적으로 기업 차원에 전사 기업 차원에 있어서 어떤 가버넌스 체계를 맞춰가지고 전사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는 거죠. 네. 컨텐츠가 그냥 쉽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것 같지만 네. 현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되게 소송건도 많이 있고 되게 외부 유출돼가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되게 그 손해를 보는 케이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부서 단위로 아니면 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사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네. 즉 컨텐츠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사적 관점에서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예.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컨텐츠 이네이블드 비즈니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네. 저 용어가 쉽게 생각하시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그 일반적인 화면들이라 보시면 돼요. 뭐 ERP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컨텐트 이네이블드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ERP라든지 HR이라든지 포탈이라든지 뭐 KM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비즈니스 시스템에서는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ERP에서 생성된 것들을 인보이싱 쪽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별도로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컨텐트 이네이블된 시스템들에서 발생된 컨텐츠들은 통합 관리해줘야 되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제공해 줄 수 있게끔. 네. 이런 것이 잘 되면 이게 또 하나 또 자동화가 되는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자, 요즘 또 이제 어떤 그 뭐 일반적인 또 그런 정보 말고 예. 어떤 트랜잭션이나 로그 데이터 뭐 이런 것까지 다 요즘 또 많이 또 분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최근에는 아마 미국부터 해가지고 이제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네.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경우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네네. 보면.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은 경우들은 다이나믹한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BPM과 같은 제품들이 컨텐트 관리 시스템과 엮어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한 예가 되는데 그럼 대출 심사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네. 프로세스마다 스텝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컨텐트 이네이블된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컨텐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바로 컨텐트 관리 시스템이 되겠죠. 네. 결국 그렇게 이런 것이 발달하면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그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예. 어떤 컨텍스트 베이스드한 디시전을 낼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컨텍스트가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네. 업무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할 때마다 그 흐름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네네. 내가 막 찾아가는 게 아니고 빨리 네. 찾을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 풋프린트라고 했는데 예. 이건 무슨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데이터 풋프린트가? 풋프린트가 일반적으로 지문, 발자취, 네네, 발자취.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컨텐츠라고 하는 건 한 번 생성되면 되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버전도 되게 다양하게 생기고요. 네. 근데 보통 버전 하나가 생기게 되면은 막 업데이트 하다 보면 보통 저도 그렇지만 30개까지도 갑니다, 버전이. 근데 이런 것들은 최근 컨텐츠가 아니고 과거 컨텐츠는 굳이 되게 비싼 스토리지나 시스템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과거 데이터거나 아니면 자주 활용이 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싼 디스크 같은 데로 네. 아카이빙 시켜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되게 하이엔드급의 스토리지에서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잘 쓰는 거, 자주 참조하는 네네. 것들만 하이엔드급, 나머지는 아카이빙, 로우엔드급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저 PC에서 PC에 있는 데이터를 생각해보면 알겠네요, 그죠? 예. 각자 지금 이제 파일 보면은 사실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 뭐 진짜 그 예전 것들 그냥 쌓여 있죠, 그냥. 네. 그러니까 열어보지도 않는데 둡니다. 언젠가 그렇죠. 쓰겠지. 그렇죠. 근데 1년, 네. 2년 지나서 안 열어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굳이 비싼데 둘 필요가 없다는 네. 거죠. 자, 이제 어떤 그 비싼데 두지 않고 계층별로 아카이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어떤 경우는 아예 아카이빙 하지 않고 예. 아예 싸그리 아예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도 그런 경우도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네. 계속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소송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인 증거자료 제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건 뭐냐면 전사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리타이어드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보존 연한 지난 것들은 보존 연한이 3년이다. 근데 3년이 지난 것들도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옮기든지 네. 아니면 이건 이 정도면 됐어 폐기해 라고 네네. 하면은 네. 깨끗하게 없애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 노 스모킹 건스라고 하는데 스모킹 건스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떠한 증거 자료, 명백히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증거 자료 제출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로 얼마 전에 뭐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네. 뭐 아이패드나 어떤 아이폰의 디자인 소송 그 도용을 했다라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러한 것들도 모 회사에서는 컨텐츠 쪽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맞습니다.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컨텐츠나 이메일에 있는 내용들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리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아카이빙 시키든지 아니면 네. 폐기한다든지 네네.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은 그 세계 비즈니스도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예. 여러 나라의 또 여러 지역의 또 이제 어떤 그
규제나 법령이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어떤 기업 규제라고 하는 거는 법령은 아닐지라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가이드라인을 안 따르면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서. 네. 근데 저희 기업들이 국내 기업이라기보다는 되게 글로벌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규제 같은 거 잘 따라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규제들이 프로세스 내지는 컨텐츠를 어떻게 관리해라라는 그런 규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음. 전사적으로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뭐 협업이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왜냐면 뭐 우리가 회사 내에서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다른 전문가들과 외부에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뭐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보안도 잘 유지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이슈 관점이 다 다른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컨텐츠가 자기 PC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네. 잘 만들어 놓은 PC는 나만 활용하면 됐고요. 굳이 오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네. 기업 입장에 있어서는 기업에서 만든 컨텐츠는 기업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이 활용해서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협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만든 컨텐츠는 그냥 내 PC에서 나만 관리하면 됐지만 그것들은 컨텐츠 관리 시스템을 오픈시켜 놓고 네.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고 음.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나은 컨텐츠가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이 요즘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주의하고도 맞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정부 3.0 뭐 이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네. 협업입니다. 협업. 네, 그래서 그렇죠. 소셜 기능이 되든 컨텐츠 관리 네. 기능이 되든 그런 어. 것들 엮어서 협업을 해서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창조물을 만들자라는 거죠. 네. 사실 요즘에 창조한다는 것이 뭔가 새로운 창의력 같은 것도 예. 이제 예전처럼 뭐 어떤 천재가 혼자 예. 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 집단 지성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네.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컨텐츠 협업을 통해서 그냥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이게 되면은 더 나은 컨텐츠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섯 번째는 이거는 어떤 여섯 번째는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흐름입니다.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서 업무에 활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 관리 인프라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컨텐츠 못 찾으면 끝나거든요. 네. 내가 원할 때 그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반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북 요즘 또 이제 원하는 콘텐츠 뭐 모바일이다 보니까 그죠? 예, 예. 뭐 어떤 디바이스에서건 예. 네, 다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anytime, anywhere, 네. any device라는 게 있는데 컨텐츠도 마찬가지죠. 제가 출장 가더라도 아니면 집에서 휴가를 보내더라도 급한 경우에는 네. 뭔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업무의 중심에 항상 컨텐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바일로도 유연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서도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예. 이거는 제가 모두에 약간 말씀드렸는데 그 컨텐츠 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 협업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외부 유출되는 보안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게 되면은 소송권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컨텐츠라고 하는 건 모든 업무에 있어서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그런 산출물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류 체계라든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전략적인 관점도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전략 자체를 효율적으로 애니웨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ECM이라고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니지먼트라 써놨지만 컨텐츠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전략이면서 전사적인 전략이면서 네. 기술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일곱 가지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예. 네. 이 중에서 지금 실제로 이제 곽동호 선생님께서 예. 필드 우리나라에서 예.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예. 다 중요한 거겠지만 예. 어떤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특히 예. 이런 건 정말 필요하다. 예. 어떤 겁니까? 진짜 다 중요한데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컨텐츠가 제가 필요로 할 때 6번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적재적소에 컨텐츠가 제공이 돼야 된다. 컨텐츠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네. 체계적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원할 때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지 더 나은 생산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적재적소, 두 번째는 기업 규제 같은 것들. 어, 기업들이 되게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중소규모가 되든 대기업이 되든 컨텐츠를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이 컨텐츠가 어떻게 도용이 될지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체계적 기업에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4번 부분이 되겠죠. 네.
아까 맨 처음에 그 컨텐츠를 어떤 관리를 이루는 기술적 관점이나 전략적 관점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업에서 이런 것을 전략적 관점으로 예. 이것을 그 대응을 하려면 예. 단순히 담당자나 예. 어떤 특정 부서 뭐의 차원이 아니라 예. 기업의 어떤 C레벨이라든지 예. 그런 쪽에서의 뭔가 확고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마치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맞습니다. 엔론이라는 회사가 예. 넘버원 하던 오일 정유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망한 이유도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망했습니다. 뭐냐면은 기업에 있는 컨텐츠나 프로세스 메모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메모에 있던 컨텐츠 자체가 유출돼가지고 막 이게 망한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네. 컨텐츠 관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뭐 어떤 되게 큰 회사들이 컨텐츠 관리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런 사상들 다 알고 계세요.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고 네. 이거 잘못 관리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CXO 레벨 분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은 CXO 레벨에 계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그러시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그 곽스님 입장에서는 엔론 같은 사태가 예. 몇 개 더 벌어지면 훨씬 더 좋으시겠네요. 뭐 좋지는 않지만 네. 하여튼 뭐 뭐 그래야지 사실 C레벨들이 사실 그렇게 된 이유가 예.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뉴스에서 그걸 보면서 예. 그분들도 깨달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태는 뭐냐면은 네. 기업만 망하면 괜찮은데 그게 투자했던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투자자들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나 이런 프로세스 관리 같은 것들은 되게 핵심적으로 해줘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보다는 이런 관점이 좀 늦게 좀 도입된 것 같은데 예. 지금 아까 자동차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거 말고도 일반적인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이런 쪽이 이제 막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인식 공감된 이미 다 형성이 됐고 예. 이제 뭔가 구현되고 있는 상태인지 어떤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컨텐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3, 4년 전부터 네.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대기업들은 특히 제조 쪽에서는 많이 큰 데는 하셨습니다. 아. 하고 계시고 하셨고요. 아, 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업계를 퍼지다 보니까 중소규모의 회사들 그리고 금융 쪽으로도 어떤 네. PC하는 어떤 컨텐츠 그 개인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조를 필두로 해가 시작해가지고 좀 퍼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조업의 뭐 공급망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제조업도 요즘은 우리나라가 뭐 삼성이 애플하고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예, 예. 그죠? 예. 장난이 아니게 된 거니까 예. 특허서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그죠? 특허 소송 많습니다.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은 알겠고 예. 뭐 7가지 방안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러면 오라클에서 예. 7가지 방안에 대해서 예. 뭔가 어떤 이제 또 대안이는 어떤 것도 있는 건지 예. 뭐 그거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예. 네네. 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네. 그 웹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의 어떤 그 컨텐트 관리나 포탈, 화면, 스마트 워크를 포탈 같은 기능을 제공해주는 저희 솔루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컨텐트 관리는 통합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통합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런 컨텐츠들이 원하는 디바이스나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포탈 인프라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 게 바로 웹센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사이트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 관리 관련된 플랫폼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컨텐트 관리를 하면서 네. 이 컨텐츠들이 기업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저희 웹센터의 전략은 단순히 컨텐츠만 중앙 집중화시키는 게 아니고 네. 이 컨텐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까지 만들어주는 거. 음. 가 되게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제공해 드리는 네. 전체적인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이라고 네. 좀 더 가깝다 보시면 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스마트 워크라고 표현하시면 백엔드 쪽에 예. 콘텐츠 관리 쪽뿐만 아니라 예. 그 앞단에서 엔드 유저 단까지 엔드 투 엔드까지 다 이제 화면 통합해주고 네. 원할 때 제공해주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할 텐데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예. 오라클이 그럼 구체적으로 예. 이것에서 어떤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지 예. 네. 예를 하나 네.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스마트워크 메뉴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스마트워크 네. 통합 컨텐츠 관리 네. 고객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사이트가 있는데 어. 보통 스마트워크 자체는 포탈로 구축을 합니다. 그룹이어도 있을 거고 이메일도 있을 거고 KM도 있을 거고 ERP도 있을 거고 이거를 그렇죠. 하나의 싱글 뷰에서 제공해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저희 쪽에는 그 웹센터 포탈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통합 컨텐츠 관리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웹센터 컨텐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컨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고 포탈 통해서 아니면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생성되는 컨텐츠 통합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네. 마지막에 맞춤형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웹사이트에 컨텐츠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 제공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컨텐츠 제공 기능이 있습니다. 웹사이트 생성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솔루션이 구성된 게 바로 웹센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이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고 화면을 통합시킬 수 있고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결국에는 고객한테도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네. 인프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예. 맨 처음에 여기 중에 있는 컨텐츠 관리 쪽 이쪽을 잘 딱 해놓으면 예. 나머지 이제 내부를 위한 스마트워크 쪽이라든지 예. 외부의 맞춤 고객 웹사이트. 서비스는 이제 예. 아까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그런 쪽을 활용해가지고 예.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DB와 예. 연동만 시키면은. 맞습니다. 예전에 이런 걸 따로따로 다 했잖아요. 이때 내부 따로 만들고 그죠? 맞습니다. 이것도 따로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별도로 컨텐츠 관리 프로젝트가.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 별도로 사일로 그렇죠. 시스템도 다 그렇죠. 별도 되고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 웹센터는. 지금 그러니까 요거만 잘 만들면은 예. 나머지는 그 기존에 어떤 준비된 API 를 이용해가지고 예. 쉽게 뭐 예. 블록 내부- 쌓기 하듯이 만들면 되겠네요. 예, 블럭이라 보시면 되죠. 네. 필요한 기능을 꽂아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네. 자 여기 보면 컨텐츠 관리인데 여기 보면 웹 컨텐츠 관리 요 WM 있잖아요. 요건 요거 뭐가 다른 겁니까? 요거는? ECM은 엔터프라이즈 컨텐트 매니지먼트라고 고요. WEM은 네. 웹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네. 예전에 WCM이나 웹 컨텐트 매니지먼트의 발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웹에서 필요한 컨텐츠를 관리해주고 웹사이트 자체도 관리해주면서 웹에서 필요로 하는 컨텐츠들 네. 또 관리해주는 게 WE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요 장표가 이제 저 웹센터에서는 이 스마트 워크를 위해서 포탈을 위해서는 웹센터 포탈 제품이 있고 네. 컨텐츠를 위해서는 웹센터 컨텐츠가 있고 고객 웹사이트 만들고 컨텐츠 제공해주는 웹센터 사이트라는 제품이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구축이 돼 있다. 통합형으로.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기업에서 이제 도입을 할 때 예. 이 뭐 웹센터 포털, 웹센터 컨텐트, 사이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게 도입을 하는지 일반적으로 아니면 먼저 ECM부터 구축한 다음에 뭐 단계적으로 하는 건지 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가면은 네. 좋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포탈 먼저 하시는 고객들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어플리케이션 통합해서 싱글 스마트 웍 만드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컨텐츠 보안이나 쉐어가 더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생각은 틀리십니다. 고객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포탈이나 컨텐츠는 네. 구축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가 그 당시에 우선순위가 떨릴 뿐이지 한 번에 하기보다는 컨텐츠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쉐어를 하기 위한 포탈도 구축하시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구축을 많이 하시는 거죠. 여기 뭐 웹센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B2C 기업들이 많이 맞습니다. 하겠네요. 예. B2B 기업보다는 그죠? 쇼핑몰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실제로 고객한테 팔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 금융사, 예, 뭐 여행사, 금융사의 어떤 뭐, 맞습니다. 예. 여행 상품이라든지 금융 네. 상품 몰이라든지 이런 쪽엔 저희가 타겟팅된 고객 타겟팅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같은 제품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많이 구축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요즘 이제 빅데이터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결국 이제 데이터 분석인데 예. 그렇다면 여기 오라클의 이제 이런 웹센터에서도 예.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보면 이제 고객이 어떤 걸 클릭했는지 예. 이거에 따라서 화면도 다르게 보여주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도 이제 그런 식의 그 데이터 맞춤형 서비스가 분석가 있나요? 웹센터 사이트에서 분석을 해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웹센터 사이트 안에는 단순하게 그 웹사이트 만들고 제공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고객 클릭한 클릭스트림 정보하고 고객 네. 프로파일을 분석을 해서 음, 이 사람한테는 ABC를 보여줘야 돼. 이 사람한테는 음. DEF를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타겟팅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네. 웹센터 사이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요. 예. 여기에 이제 만약에 요즘 뭐 빅데이터 말이 많으니까 예. 하도 뭐 R 뭐 하여튼 예, 예. 이런 거를 여기 이제 뭐 붙인다면은 예. 어디다 어떻게 이제 할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하도비나 이런 것들은 내부 임직원용보다는 예. 고객들이 들어온 사이트인데 예. 저희 오라클 웹 안에는 네. 그 오라클 제품 말고도 OEP라든지 네. 아니면은 되게 그 소셜이라든지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웹사이트 사이트 안에도 분석 기능들이 있지만 좀 더 방대하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인터페이스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OEP나 오라클 OEP라든지 이런 제품들과 연계하는 거는 그냥 베이직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을 통해 가지고 분석이나 통합 로그 데이터 통합은 어플라이언스 쪽에서 해주고 OEP 쪽에서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을 그 사이트에서 수집해가고 다른 사이트에서 수집해가고 이런 식으로 네. 기존에 있던 오라클 제품하고 연결해가지고 더 크게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라이센싱 같은 것들은 예. 어떤 식으로 뭐 CPU 어떤 식으로 지금 대부분이 서버 CPU로 하시고 있고요. 네네.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서버 네. CPU를 하셔도 되고 네임드 유저, 사용자 수를 하셔도 되는데 네. 저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사용자 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CPU 베이스로 하시고요. 음. 안에 ECM이나 포탈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임드 유저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정리 네, 한번 해주실까요? 마지막으로 네. 정리하고 음. Q&A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 웹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컨텐츠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만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 컨텐츠 관리 구축하고 나서 이 컨텐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 프레임워크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컨텐츠가 내부에서 쓰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에서 만든 이미지가 동영상이 웹사이트에 게시돼서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웹사이트 고객에 제공된 컨텐츠를 위한 또 웹사이트 사이트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을 이제 구현을 한다면 예. 한 구축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ECM이나 포탈이나 되게 오래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레퍼런스도 많이 있고 구축 경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길면 5,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네.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은 구축하실 수 물론 6개월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규모는 네네. 순차적으로 오픈하시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걸리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보시면 6개월 안쪽으로 보시면은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짧아졌네요. 예. 예전보다. 예.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니까 설문 내용 있으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또 설문 내용 있으면 추첨해서 드리겠고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오늘은 질문들이 오늘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아시는 건가? 예. 자, 그 설문 내용 해주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곽동현 선생님 만나뵌 지가 지금 벌써 우리가 그때 처음에 EMC 계실 때 만났었잖아요, 그죠? 예. 예. 2007년도인가 2008년도 만났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쭉 이런 이제 컨텐츠 쪽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어떠세요? 이거 하신 지도 지금 벌써 10년 이상 됐는데 예. 어떻게 우리나라 거기서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해 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예전에 컨텐츠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문서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EDMS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문서 관리 용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뭐 KM도 뭐 문서 관리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내가 마일리지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기업은 이런 예전에 컨텐츠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냥 문서 그냥 올려서 업로딩되고 메타데이터하고 내가 원할 때 찾아볼 수가 있네 라는 정보였지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의 어떠한 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아까 공전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올리고 내가 찾아보고 그게 아니고 기업의 핵심 자산이구나라고 많이들 인지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PC에서 발생된 컨텐츠들도 되게 중요한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컨텐츠 관리 시스템을 올려가지고 기업 차원에서 컨트롤해주고 보안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많이들 구축을 하시려고 하시죠. 네. 예. 예전에 저도 이제 KMS 그걸 해봤지만 예. KMS 같은 거 할 때 제일 이제 문제점이 이제 가비지라고 해야 되나? 그 예.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뭐 자꾸 올리라고 하니까 막 만들지만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진짜 도움이 되는 정말 암묵적인 그런 건 예. 안 나오고 예, 예.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 예, 예. 그런 예. 것도 많은데 예.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컨텐츠들도 클라우드 베이스로 네. 구축을 하시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문서 중앙화다 이런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PC에서 발생되는 모든 콘텐츠들조차도 자동적인 방법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컨텐츠 클라우드 쪽에 올라갑니다. 네. 자동적으로. 그 네.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선별적으로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 반면에 네. 지금은
내가 작성한 모든 컨텐츠들이 다 올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음. 올라가지고 있고 이게 음. 완성본인지 작성 중인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더라도 네. 옛날에는 올린 것들만 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컨텐츠들도 일단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리포트를 만드는데 더 아. 나은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걸 참조해가지고 음. 활용할 수 있고, 물론 검색 리스트에 떴다고 해가지고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 그걸 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 그것도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아. 권한을 득해가지고 참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음. 프로세스를 많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내 시스템이 예. 어떻게 보면 구글하고 예. 페이스북이랑 예. 합쳐진 것이 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네? 뭐 그렇죠. 구글 검색 좀 쉽게 검색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어떤 그런 좀 재밌는 소셜 네. 기능들 자체가 네. 표출되는 게 아까 보셨던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같은 데서 표출되는 거죠. 네. 컨텐츠들은 모아놓는 거 위주로 잘 음. 찾아보는 거 위주고 네. 이걸 어떻게 재밌게 보여줄래, 어떻게 네. 활용할 수 있을까, 음. 뭐 타임라인 같은 형식으로 네네. 제공해 주는 게 최근에 그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쪽에서 많이 구축들 하시는 그런. 아, 그런 했습니다. 식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네. 1, 2년 사이에 그렇게 구축되는 케이스가 한두 군데가 나오고 아. 있는 거고요. 음.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한 3, 4년 전부터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웹 2.0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블로그, 위키, 뭐 타임라인, 액티비티 스트림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엔터프라이즈 2.0입니다. 네네.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네. 그래서 이 웹 2.0 기능 자체가 엔터프라이즈 2.0 기능을 되면서 음.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들 활용이 되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 왜냐면 뭐 예전에 지금도 거의 게시판 형태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예. 뭐 말은 거창하지만 그 안을 보면 게시판 게시판이죠. 형태 게시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이게 별로 참여하거나 예. 뭐 하는 그런 것이 감성적으로 하나도 안 느껴지고 예. 그러니까 또 참여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지금 아까 해외처럼 그런 예. 식으로 우리나라도 바뀌어진다면 예. 좀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예전엔 네. 진짜 일방적이었죠. 그쵸. 게시 올리면은 음. 그냥 끝이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그리고 제가 어떤 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도 네. PC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올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24시간 언제라도 제가 네. 원할 때 네.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어. 원할 때 컨텐츠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음. 굳이 집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라도 지하철 안에서도 네. 어떤 최소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게시판 위주로 대부분의 80% 90%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보는 게 이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들 고민하시고 네. 지금 구축하고 계시고 그런 형태로 네. 보시면 돼요. 그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에서는 그 시스템의 어떤 인텔리전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예. 시스템이 스스로 어떤 컨텍스트를 항상 분석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뭔가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서지스트하고. 그래서 이제 그 그죠? 추천 컨텐츠라든지 네. 이제 그 액티비티 그래프라 그래가지고 추천 알고리즘들이 이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뭐 그 키워드 등록해 놓게 되면은 누가 그 컨텐츠를 올리면은 자동으로 네. 알려준다든지, 네. 아니면 이 컨텐츠 잘 알고 있는 엑스퍼트를 자동적으로 추천해 준다든지, 그래서 내 관심 분야, 내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자동적으로 나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들이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네. 뭔가 점점 이렇게 편리하면서도 투명하게 좀 해주는 예. 이제 그런 게 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갈 겁니다. 예, 가고 네, 있고요. 네. 예. 네, 여러분들 오늘 설문에 응해 주고요. 설문에 응해 준 분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없네요. 야, 또 이런 것도 처음이네. 네. 자, 그럼 오늘 뭐 제가 너무 진행을 잘해서인지 설명 잘해서인지,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두 번째 세션 여러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세션은 4시부터 시작해서 4시부터요. 두 번째 세션은 이번에 이제 그 오라클 12C가 나왔었습니까? 그리고 해서 DB 환경이 이제 멀티 테넌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DB 관리하고 또 퍼포먼스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마치도록 예, 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